자, 오늘 주제는 마지막 주제긴 한데 이게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큰 덩어리만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엄청 많아져요. 이게 2학기 기말고사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부터 외워봅시다. 산술이란 애하고 기하란 아이의 평균이 무언가요?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프린트 없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일단 설명 듣고 중간에 하자, 알지? 자, 설명 좀 들어보자. 산술 평균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평균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합의 평균. 합의 평균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과목 시험을 봤어. 두 과목 시험을 봤으면 한 점수가 60점이 한 개가 70점이야. 평균 65점인 거 알고 있지? 쌤이 평균이라는 말을 우리 거래할 때도 얘기했던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요? 2분의 60 더하기 70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뭐라고요?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은 금방 말한 것처럼 합의 평균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5가 나오죠. 그렇죠? 중요점. 그치?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야. 기하 평균은 뭐냐면 곱의 평균이야. 야, 생각해봐.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곱하면 4200 나오지. 맞아, 맞아. 4200이면 되냐 안 되냐 평균이 안 되잖아. 왜냐면 4200이면 얘하고 얘 중간을 넘어서잖아. 평균이라는 건 얼추 그 사이 어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산술 평균이 뭐냐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게 기하 평균이 됩니다. 무슨 평균?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른다. 얘는 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는 모양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한 가지 이해해보자. 니들 요거랑 요거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 언제일까?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 이거 계산하면 루트 400, 10 루트 42가 돼. 루트 42 계산하면 얘보다 항상 작아요. 자, 신기하죠?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잘 봐. 자, 지금 잘 봐. 요 두 숫자가 내가 금방 보자마자 10 루트 42가 이게 루트 4200이었잖아 금방. 그치? 맞아 안 맞아? 얘가 왜 얘보다 작은지 보자마자 알 수 있느냐? 뭐 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풀어볼게. 봐봐. 얘 봐봐. 어떤 두 수가 있는데 그 두 수를 양수라고 했을 때 양수일 때 쓰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둘의 평균 중에 합의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 맞냐? 자, 전민준 안 보고 있는데 계속 할게요. 루트 AB는 곱의 평균 맞냐? 내가 금방 얘가 무조건 크다라고 했지? 실제로 보여줄게. 잘 봐. 이거 절대 부등식이야. 자, 빨리 들어서 앉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2를 이쪽으로 넘겨도 부등호 방향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래서 왜 엔터 치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잘 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얘를 잘 보시면 루트 2도 있고 루트 A도 있고 루트 B도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루트 A를 제곱한 거고 얘는 루트 B를 제곱한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이거 무슨 식이에요? 이거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죠. 안 보이냐? 루트 A 제곱하고 루트 B 제곱이 2 곱하기 루트 A 루트 B 완전 제곱식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잖아.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 근데 우리 완전 제곱이면 0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들아 있다. 이것들이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라고 했냐 안 했냐? 예. 양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곱하면 0 이상이 돼야지. 맞지? 그런데 여기 등호 없잖아. 언제 갖다 지니? 이거 언제 갖다 지니? 이게 언제 0이 되니? AB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같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스토리 라인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AB 자리에 뭐가 와도 항상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쓰냐면 단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합의 평균에서 합의 평균 항상 곱의 평균보다 셈 크다라고 하지 않았니?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지금 여기 보면은 60하고 70이 서로 다른 두 수죠.
이 둘의 평균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무조건 큽니다. 알겠어요? 그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60절 70이나 그냥 70, 70 받았을 때는 같아집니다. 볼게요. 70, 70이다. 그럼 70 더하기 70을 2로 나누면 70 맞죠? 루트 속에 72개 곱해져 있으면 70 맞죠? 같아지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요걸 뭐라 그런다고 읽어봐요.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산술 평균. 알았어요? 얘를 뭐라 한다고요?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뭐의 평균? 둘을 더해서 2로 나눴기 때문에 합의 평균. 맞아? 얘는 뭐의 평균? 곱의 평균. 느낌 알겠어?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 이런 부등식을 뭐라 한다고?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자, 요걸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문제 바로 읽어봅시다. 몇 번? 28번인가요? 28번 한번 덤벼봅시다. 28번 이쪽 28, 29, 30번이 같은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설명 나중에 할 테니까 설명 듣고 풉니다. 알았어요? 예. 설명 듣고 풉니다. 자, 28번 펴봐요. 자, 산술기하 문제를 풀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양수 조건이 나와. 뭐라고? 음수는 안 쓴다 알았냐? 음수까지 포함되는 실수 전체적인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렵지. 근데 그 내용 여기서 뺐었어요. 그까지 건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하면 돼. 양수 조건에 그럼 산술기하 무조건 수능 볼 때까지. 듣고 있냐? 수능 볼 때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제. 그러니까 양수 개념 딱 보이고 최대 최소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맞아요. 근데 저게 틀어서 생각하면 2차 함수랑 똑같아요. 2차 함수랑 똑같은데 지금 우리 그거 할 필요 없잖아. 보여줄게 배운 대로. 잡아. 니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문제가 보이면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K라고 놓으시고요. 이게 2차 함수였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2차 함수였을 때는 여기 보면 A가 보니까 B는 뭐가 되겠어? A분의 49가 되겠지.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K는 A 더하기 A분의 49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A를 양수이기 때문에 AK를 곱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49 이렇게 나오지? 보여?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KA가 되겠죠. KA 플러스 49가 0이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자, 잘 봐. 이게 어디겠어? R로 부르고 여기지 않겠냐?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얼마냐면 14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돼. 완제식 이럴 때 가장 잘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산술 기하를 쓰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잘 봐. 자, 요렇게 적어봐요. A 더하기 B는 같거나 크다 2루트 AB와 적어봐. 요걸 쓰는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양수 나오면 저거 쓰는 거야. 썼어?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 얘들아. 자, 넣어보자. 여기 49 보여 안 보여? 여기 요속으로 쑥 들어가면 돼. 오케이? 루트 49 얼마야? 7. 7에다 2 곱하면 14 정답 14. 지금 보이지 않냐? 최소값 14 끝. 쉽지? 그리고 선생님 아까 보자마자 알았잖아. 이거 뭘까? 요렇게 양수 조건이 보이고 합이 보이면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 생긴다? AB가 같을 때 생길 거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알았어? 곱해서 49되는 두 수가 있을 거냐? 근데 언제 최소를 가진다고?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얼마? 77. 그럼 77 더하면 14 맞잖아. 그래서 이거 공식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이해됐어? 예.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1학기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가로가 A고 세로가 B야. 양수 조건 맞지 않니? 네. 왜냐면 사각형 넓이 구할 때 가로 세로는 0이나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자동으로 양수지. 그 여기다 넓이가 49라고 딱 써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둘레의 최소는 얼마겠어? 야, 둘레의 최소 얼마야? 28이지. 우진이 지금 이해 못한 눈빛인데, 우진아, AB가 서로 같은 문제야. 그럼 AB가 얼마면 된다고? 77이면 된다. 정사각형이 되면 넓이가 최대가 돼요. 알겠어? 그럼 둘레는 얼마면 28 맞지?
요게 바로 1학기 버전으로 푸는 거. 아니 2학기 그냥 2학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푸면 쉽지? 자, 이거 뭘 배우라고? 요거 배워야 돼, 요거. 합은 2루트 AB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요거를 수능 때까지 쓰게 될 거예요. 무조건 저렇게 풀면 돼. 무조건. 양수 두 개 보이네? 최소 구하라 그러네? 최대 구하라 그러네? 그럼 저기다 때려 박으면 끝. 얘는 거꾸로 푸는 거. 여기 봐봐요. 양수죠. 여기 합 보여 안 보여? 여기 더하기 보여 안 보여? 그럼 이 오른쪽에 뭐가 있겠지? 요거 봐. 더하기의 오른쪽에는 부등호와 등호가 있고 2가 있고 루트 속에 요 둘을 싹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근데 이거 왜 다 2가 있냐? 약분하자. x제곱 더하기 4x 4y제곱은 12죠, 그쵸? 보이냐? 그럼 니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게 요만큼 하나 더하기 요만큼인 거야. 이해됐어? 요게 a고 요게 b인 거야. 알겠어? 그럼 아까 그 식 또 나오지.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돼 안 돼? 되지? 그대로 때려 박아봐.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2루트 속에 x제곱과 4y제곱을 넣어주면 된다. 맞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해봐. 그러면 여기서 봐봐. 딱딱 사라지지 않냐? 얘가 12고요. 여기가 2가 있고요. 루트 속에 잘 보세요. 루트 속에 잘 보시면 4가 있죠. 4는 나가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xy가 되지 않겠어요? 보이세요? 루트가 쫙 없어졌죠. 이렇게 딱 없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 이거 얼마? 3 남지 않냐? 3. xy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돼 있죠. 3. xy는 3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가장 큰 값이 3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 예.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 거야? 계속 이거 외워야 돼. 계속 이거 외워야 돼. 양수 떴다 최소 최대 나온다 이식 때려 박아서 푼다. 이렇게 외우는 이게 산술기야. 할만하지?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최대 최소를 자주 보게 될 건데 빨리 푸는 문제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실수 전체를 쓰는 거를 코시 슈바르츠를 하는데 그건 오늘 뺐어요. 일부러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요거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30분 풀 시간 줄 테니까 도전해봐. 30분 도전. 녹화 안 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수업부터 하기 시작할게. 이게 봐라. 이거 봐. 함수라는 말의 의미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펑션, 기능을 하는 어떤 수식에 대한 얘기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fx로 쓰는 게 함수의 기본 정의. 근데 함수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게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오늘 그까지 할 필요는 없고 문제, 요 프린트 문제 다 풀면 오늘 종강 딱 끝.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기본 구조 y는 fx라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주 봤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요 x가 왜 x냐? x축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실수 범위에서만 쓰는 거를 함수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알았니? 허수는 못 쓸 거 아니야. 왜냐면 보이지 않는 데를 쓸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실수 범위에 쓸 거다. 넣으면 얘가 뭔 작업을 해서 y로 튀어나오게 할 거니까 왜 x냐? x축 위에 실수가 한 개가 아니잖아.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중1 때 버전인데요. fx가 만약에 2x 빼기 1이야. 맞지? 맞지? 그럼 얘를 내가 1로 바꿨어. 얘도 1로 바뀌는 거야. 간단하지? 우리 1학기 범위에서도 계속 배웠던 내용이잖아. 집어넣어라 그 말이야. 집어넣어라. 얘가 자판기야 자판기. 자판기에 1분 동전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가 1로 바뀌니까 이렇게 봐. 내가 뽑아낸 음료수가 1번 음료수야. 이렇게 외우면 돼. 내가 3번 넣어볼까? 3번 동전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빼기 1가 얼마 나와야 돼? 5 나오겠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들어가는 동전은 3번이지만 나오는 음료수는 5번이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받아먹고 배 타는 구조 보여 안 보여? 그 구조를 기능한다 그래서 함수라고 표현해. 함수가 왜 함자냐면 바구니 함자야. 바구니 함자. 요게 바로 바구니야. 왜냐면 잘 봐. 이렇게 생긴 바구니야.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맞지? 여기 x 집어넣고 나오잖아. y가 맞아 안 맞아? 여기 x하고 바구니씩 여기 써있는 바구니 맞아 안 맞아? 2x 빼기 1 보여 안 보여? 맞지 그지?
이게 바구니 느낌이야. 바구니 함자가 바구니 함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런데 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31번이 바로 건너 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31번이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따라오세요. 자 함수의 종류 중에 여기 지금 첫 번째가 1대1 대응, 항등함, 상수, 역함수 이렇게 했는데 이 4개만 오늘 배울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네? 네? 얘는 바구니가 이거예요, 바구니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지? 잘 봐. 잘 봐. 여기다 가운데에다가 선을 하나 쭉 그어볼게. y랑 x랑 같지? 기억나냐? 이거 회전 변환이라는 거? 손바닥 기억나세요 했던 거? 우리 첫날 했잖아 이거? 그때 애들 많이 영상 가면 손바닥 모양이 포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해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평행 이동하고 난 뒤에 이거를 90도 보내라. 이게 바로 y는 45도 보내는 대칭이야. 이게 바로 역함수 만드는 원리거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게 이걸 y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 얘는 이 함수를 그려보면 0,0과 1,1을 지나면서 너무 내려왔다 이게 이렇게 지나면서 1, 2 넘어 4 이거 그래프가 요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맞아 안 맞아? 예. 그치? 예.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 당연히 함수가 되겠지. 그런데 왼쪽에도 있지 않냐 이거? 맞아 안 맞아? 얘가 마 1,1을 지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그럼 물어볼게. 지금 x라는 애가 우주 끝에서 이쪽 우주 끝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그치? 그치? 그럼 잘 봐. 이 노란색 이 함수는 여기 지금 글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봐. 1대1이라고 돼 있지 않냐? 1대1은 당연히 뭔 뜻이야? x 한 개당 y 한 개가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는 1대1일까? 노란색 얘는 1대1이 돼야 안 돼? 된다 안 된다? 나 된다 성경. 돼? 뭐가 안 되냐면 아까 1 있지 않았니? 1? 선을 이렇게 쭉 그어. x 몇 개 나와? 요게 1인데 자판기로 생각해봐라. y가 음료수란 말이야. 얘가 1이 나오려면 동전을 1번 동전과 마이너스 1번 동전 두 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야? 예. 맞지? 1도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넣어도 1 아니야? 예. 그치? 그럼 얘는 1대1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2대1 느낌이잖아. 2대1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이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이쪽을 지울게. 요렇게 지울게. 자 요러면 1대1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지? 왜냐면 그래프가 혼자 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1대1이 된다는 말은 이런 애도 있어. 자 식을 이렇게 쪼개볼게. 어떤 fx를 1대1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과 마이너스 x를 두 개로 쪼개버리면 1대1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졌죠? 어디로?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겠냐? x의 동전을 왼쪽 음수 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지 않겠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겠어? 그럼 얘는 어디를 그려도 x가 무조건 한 개씩 만나게 되는 구조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는다? 금방 본 것처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함수의 종류야. 알았지? 쉽지? 그럼 자 내가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볼게. 니네 맞춰봐.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만약에 쌤이 파란색 잘 봐. 파란색 이렇게 생긴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봐. 함수가 될 수 있나? 예. 자 파란색은 우리가 원 비슷하다. 그럼 타원이라고 하자. 이건 알았지? 이 타원식은 함수가 될 수 있나? 없어. 왜 없냐면 함수가 되려면 내가 동전을 어딘가에 넣었을 때 이 x값이 다 써야 되는 이걸 이름을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해. 이거를 건너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의역은 내가 가진 동전 전부를 얘기해.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가 왜 안 되냐면 내가 가진 동전이 이 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무한이 있고 저쪽으로 무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K번째 동전을 넣으면 파란 선과 만나는 게 없어. 이거 자판기 고장난 거야. 내가 1,000원짜리 동전 500개 두 개 넣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음수 안 나온 것 같아.
음료수 나온다는 얘기는 넣었을 때 만나는 곳이 생겨요. 이렇게. 느낌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내가 좀 적어주고 갈게요. 안 보이겠네. x의 모든 원소가, 모든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원소, 집합이죠. 원소가 y의 오직 한 개와 대응되는 관계. 그래서 아까 1대1 대응을 왜 먼저 설명했냐면 만나는 개수를 보는 거야. 빨간색 부분부터 출발해갖고 이렇게 넣어서 가잖아? 그럼 어디를 잘라도 x 한 개당 y 한 개 쭉쭉 나와 안 나와? 맞지? 이렇게 만나가면서 쭉 가면 이 함수 되는 거야. 그런데 파란색은 여기에 K를 넣으면 여기랑 이게 두 개 나와. 이게 뭔 얘기냐면 자판기 고장 난 거야. 동전 하나 넣었는데 음료수 두 개 나온 거야. 듣고 있니? 듣고 있니?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자, 오늘 외워야 될 거는 딴 게 아니고 딱 그림 보자마자 너 함수 되냐? 오케이. 안 되냐? 아니. 되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하면 되거든. 잘 봐. 잘 봐. 잘 봐. 요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수업했던 적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어. 검정고시반이라고 해서 거기 좀 타는 친구도 있고 아예 못하는 친구도 있었거든. 그 친구도 요거 설명하니까 한 30분 만에 다 이해를 하더라고. 내가 오늘 니들은 똑똑하니까 10분 만에 설명해 줄게. 잘 봐. 자, 우주가 있어. 우주. 니들 집합할 때 쌤이 전체 집합을 네모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그럼 똑같은 생각하면 돼. 우주 전체 x축이 요렇게 가고 있어. 알았지? 가고 있어. 그 y축은 뭐 가운데 있다고 치자. 요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제부터 잘 봐. 내가 막 그림을 막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1번,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2번,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3번. 자, 1, 2, 3번 중에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 흰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 함수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몇 번? 3번이지. 요거 보이면 1차 성공.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되려면 x의 모든 원소가 y의 한 점을 찾아갈 수 있으면 돼. 그럼 이 하얀색 x축이 쭉 오는 동안, 오케이? 흰색 잘 봐라. 흰색은 이게 계속 가지만 계속 만나고 있겠지, 그지? 맞아, 안 맞아? 예. 근데 빨간색도 맞아, 계속 만나고 있겠지. 하나씩 만나고 있지 않냐, 계속? 맞아, 안 맞아? 근데 파란색은 어떤 일 벌어져? 파란색은 여기서 딱 그림이 위아래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만들어져. 몇 개. 오직 몇 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개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야. 이게 함수가, 얘는 함수가 아니다가 되고 얘는 둘이 맞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외울 수 있겠어요? 진짜? 두 번째, 여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1대1 함수인 건 몇 번이야? 1대1인 거는 일단 3번은 함수가 아니라 제껴놓고, 맞지? 함수가 되는 건 1번하고 2번인데 1대1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한 개당 y는 무조건 한 개인데 y는 무조건 한 개인데 x가 한 개 만나야 돼. 빨간 건 두 개 만나지. 근데 하얀 거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1대1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잘 보세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은 깊이 안 들어갈게. 1대1이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자, 이거 1대1 맞냐 안 맞냐? 맞잖아. 이제 알겠지? 보이지? 그럼 반대로 이거 1대1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그치?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주 끝에서 우주 끝으로 갈 거야, 그치? 그럼 그래프 마지막 꼬다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미적분도 똑같이 올려난다. 오른쪽 꼬다리가 쌤 팔 기준으로 이게 x축이라 그러면 마지막이 요렇게 가는 애가 있고, 맞지? 마지막이 요렇게 가는 애 있겠지?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게 뭐야? 1번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올라가지 않냐? 얘는 뭐야? 계속 내려가지 않냐? 그럼 얘는 증가함수라고 정의하는 거야. 얘는 뭐에서 내려가니까? 그렇지,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요 정도 할 수 있겠어? 요런 그래프를 뭐라 그런다? 1대1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통칭하는 말이다. 알겠어? 알겠어? 예. 별거 없지? 왜? 계속 x 한 개나 y 한 개씩만 해가 얘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런데 그게 꼭 직선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저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운데 엄청 중요하다고 설명해줄게. 단조라는 말을 씁니다. 단조 들어보지 않았냐? 음악할 때 장조 단조 그게 아니고 우리말로 단조롭게 들어봤어? 단조롭게 올라가거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 잘 보세요. 얘는 1대1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함수 증가함수 맞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계속 가면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증가함수인데 단조롭지는 않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그치? 맞아. 단조롭다는 말은 쭉 증가하고 쭉 증가해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고 있어요. 느낌 알겠어? 직선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함수를 뭐라 그런다? 1대1 함수 또는 대응이라고 한다. 알겠지? 외울 수 있겠어? 자, 다시 외워보자.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야.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할게. 봐봐.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가면 가격이 똑같은 거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 않아? 예. 근데 쌤이 지금 말하는 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종류가 3개가 있다고. 진짜 예를 들어서 한 개는 500원이고 한 종류는 1000원이고 한 종류는 1,500원이야. 500원, 1000원, 1,500원에 하자. 그러면 내가 주머니에 동전을 3개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그치? 함수는 뭐냐면 내가 주머니에 3개를 들고 있으면 500원짜리 뽑을 수 있지 않니? 맞아 안 맞아? 예. 맞아 안 맞아? 예. 그건 함수가 아닌 거야. 잘 들어. 되게 쉬우니까. 저기 x가 뭐냐면 이런 거야. 내 주머니에 동전이 지금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그럼 3개 있다는 거 뭐냐면 나는 이 3개를 다 쓰겠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자판기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1500원 세 종류의 음료수 있어도 선생님 난 1500원이니까 원래는 500원짜리 3개 뽑을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1500원을 쓰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뽑을 수 있는 음료수는 오직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잖아? 그럼 뭐만 뽑을 수 있다고? 1000원짜리 뽑을 수 있어. 내가 5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500원짜리만 뽑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야 돼. 이해됐어?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용을 그래프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은 살짝 1대1 야 우리만 1대1이 뭔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 알았어? 1대1은 뭐야? 내가 동전 하나 넣었지. 그 음료수 하나 나오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넣었지. 하나 나와. 근데 아까 요 파란색은 무슨 일 벌어졌어? 동전 넣었잖아. 하나 나오게 됐잖아. 근데 몇 개 나왔어? 2개 나오면 함수가 아닌 거야. 느낌 알겠니?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 자,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자, 니들 요거만 그래프로 이해해보면 끝나요. 1대1은 쉬워요. 그쵸? 간단하죠, 그쵸?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면 돼.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쌤 한번 해볼게. 이런 게 있고, 1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 여기 2번, 3번. 자, 함수인 것은 몇 번? 2번하고 3번. 알았어? 1번은 이거 타원이야, 타원. 얘는 돼, 안 돼? 왜 안 되냐면 잘 봐. x를 여기서 넣을 때 맞나요? 그럼 2개 나와, 2개.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아, 그럼 자판기의 위치는 어디야? 바로 이 선이 바로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다른 말로 공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공력이 뭔 뜻이냐면 내가 뽑아가고 싶은 자판기가 딱 봤어. 저 콜라 있다. 나 콜라 먹고 싶은데 콜라 쪽으로 가. 근데 거기 콜라만 있는 게 아니지. 사이다도 있을 수 있고, 맞지? 판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콜라도 내 콜라가 있고 아닌 콜라가 있잖아. 콜라가 100개가 들어있어. 근데 한 개가 500원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잖아. 그럼 콜라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 2개. 이해돼? 이해돼? 그런데 그 콜라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내 게 아니지.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 들어봤어? 뭔 뜻이야? 다 같이 쓰는. 다 같이 쓰는. 그 자판기 속에 내 거만 내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공의 지역이야. 그걸 줄여서 공역이라고 해요. 느낌 와? 그러면 나오는 음료수는 내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니들 이 단어 알아? 이 단어? 레인저 알아? 레인저? 네. 파워레인저 아는 사람? 저
들어봤어? 예. 어떻게 알아? 어리. 파워레인저? 옛날 아니. 지금도 하고 있지 이거. 우리 아들놈이 3살 4살 때 파워레인저 그 당시에 기차 시리즈가 막 대박 나가지고 기차 좋은 그 기차 알지 그거? 한 사람도 있냐? 그 기차 시리즈 그것 때문에 내가 분당 가서도 당근했었고 그때 그거 사러 진짜 엄청 열심히 다녔다. 저 장난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릴 때 좋아했거든. 나도 그 덕에 저 기차 시리즈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동물 시리즈인가 말이야 이상했었는데 하여튼 이 레인저가 뭔 뜻인지 알아? 범위도 있고 레인지 하면 범위고 레인저스가 되겠지 실제로는. 뭐 색깔? 우리말로 바꿔줄까? 진짜 모르겠다. 짜세 겁나 안 나오지. 레인저스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지킴이 이상하지 않냐? 그럼 이거 뭔 뜻이야? 힘센 수비대. 오. 짜세 정말 안 나오지. 파워레인저 뭐 있어 보이는데 한국말로 보면 되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요 지금 만난 애들 있지. 여기 집어서 만난 애들 있죠. 요게 내일 음료수라고 해서 이걸 레인지라 그래. 레인지. 내 거.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저 박민주 졸고 있네. 함수가 이래. 함수는 좀 깊이 들어가면 애들이 막 졸기 시작해. 자,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러 갈게. 자, 여기서 자 맞춰볼게요. 문제 펴보세요. 문제 펴보세요. 내가 지금 더 깊게 안 들어갔어. 더 깊게 정말 좋아. 자 간다. 그러면 자 31번 문제 읽어보세요. y 이퀄 x제곱 빼기 2x 빼기 12 1대 1이 되도록 하는 x 이퀄 k 이상일 때 요때 k 값을 얼마인가 물어봤지? 자 니들 생각은 어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얘기해봐. 다 했어? 잠깐 수도밖에. 잠깐 수도밖에 얘들아. 자 이쪽 보세요. 이쪽. 내가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요거 설명할 차례죠. 그쵸? 예. 바로 여기를 적으세요. 얘는 자 적으세요. y는 x가 바로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우리가 맨날 봤던 그 녀석이에요. 회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우리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가 1, 뭐라고?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지? 그지? 예. 맞아? 맞아 안 맞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1대1 대응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등록하냐면 1,1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할 거야. 여기 1,1이 있다 치면 왜 그러냐면 항등함수가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이 함수는요. 어디서부터 1대1 대응이냐면 요점 오른쪽하고 요점 왼쪽 여기서만 1대1 대응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요점은 뭐겠어요? 요점이 뭡니까? 얘가 y는 x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빨간 선이랑 만나는 데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x제곱 빼기 2x 빼기 10과 x가 같다고 나왔을 때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x 빼기 5하고 x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요점이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고 요점이 x 이퀄 5가 되어서 얘는 1대1이 되는 곳은 이쪽 오른쪽과 이쪽 왼쪽이에요. 정답은 큰 쪽을 잡으라 했기 때문에 k가 5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세요.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은 fx와 x가 이거인 점을 찾아서 푼다가 여기서 포인트. 거기 혹시 1번 있었니? 1이 아예 없지? 그지? 그지? 자 적어. 왜? 저 그래프가 잘 이해 안 돼요. 진짜? 여기가 뭐죠? 2a분의 마이너스 b 아니에요? 아니 그 꼭지점 이해되는데 응. 저 x는 그냥 저거 x는 뭐가 잘 이해 안 돼요. 왜냐면 1이 들어갈 거잖아. 네. 그럼 얘는 1,1을 지날 거잖아. xy 같대잖아. 그럼 1이 쭉 올라 1과 만나지 않겠어? 아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니까 한참 위에 있지 않겠어? 네.
그렇게 이렇게 그려. 아, 이해했어? 예. 생략한 거야 선생님. 이해돼?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꼭 기록해 두시고 외워두세요. 볼게요. 상수함수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y = c. 끝이야. 너무 간단하지.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를 상수하고 y가 3. 끝이야. 요 자리에 fx가 상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 함수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자판기로 따지면 제일 비싼 음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 봐. 요거를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x축이 딱 있고 y축이 딱 있는데 얘는 모든 y 값이 3이야. 3. 이건 뭔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3이라는 음수를 뽑기 위해서 x 값을 다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수가 상수함수. 근데 생긴 건 제일 심플해. 그럼 물어보자. 요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지? 뭐 있었어? x는 3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야,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자판기. 왜 그런가 보여줄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x =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0이죠.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동전을 3번 동전을 딱 넣었더니 자판기 속에 있는 모든 음료수가 우르르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자판기 고장났지. 여기 y 값을 항상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공공의 지역이라고 했잖아. 맞아. 얘는 x를 뭘 넣어도 얘만 계속 대응되기 때문에 돈을 다 넣는 게 되지만 얘는 거꾸로 돈을 한 개 딱 넣는데 자판기가 우르르 쏟아진 거와 똑같은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함수는 좌변에 y는이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 구조를 내가 fx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 안 맞아? 얘는 일단 뭐가 없어? y가 없지? 얘는 자판기가 고장난 거야. 내 말 알겠니? 알겠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역함수는 뭐냐?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수학에서 역자가 한 3번쯤 나와요. 역수, 뭐 역함수 또 뭐 있더라? 하여튼 그런데 역함수는 영어로 쓰면 무조건 이렇게 배우세요. 인버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역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역수라는 게 뭐였냐면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되는 관계를 역수라 그래요. 예. 그럼 생각해보자. 2하고 뭐를 곱해야 1이 되니? 2분의 1이지. 얘들도 역수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A랑 곱했을 때 뭐가 1이 되니? A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어. 잘 봐. 되게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8 나누기 4를 했다고 치자. 답이 얼마야? 2잖아. 2. 2인데 숨어있는 숫자가 하나 있지? 지수에 1이 있으면 생략이 된 거야. 맞아. 맞지? 그런데 이 8이 2의 세제곱이고 이 4가 뭐야? 2의 제곱이니까 1이 됐다는 말은 마치 지수를 3번 곱한 거나 2번 곱한 거 나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가지고 1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맞아? 그럼 한번 더 해볼게.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돼야 되지 않냐? 맞아?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인데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1이 됐다는 말은 얘는 밑이 원래 2였고 지수가 0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1과 2의 0제곱은 서로 같은 수라는 뜻이에요. 느낌 와? 맞잖아. 2에서 2 빼면 0 맞잖아.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수에 우리가 상수관계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부 다 x의 0제곱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단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묻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알았어요? 정의되지 않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 알겠어?
영의 영제곱 뭔데 막 따지지 마시라 뜻이에요. 없는 거 왜 따지냐.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니들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 중에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친구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선생님 묻죠. 그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차우림이는 차우림이에요. 김우림이면 안 되거든요.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걸 약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의 영제곱은 존재합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돼? 그다음 그럼 한 가지 넘어올게. 내가 지금 요거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자 이거 봐봐. 그럼 이해 한번 해보자. 그럼 4 나누기 8은 어찌 될 건지 생각해봐. 답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예. 맞아 맞아.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아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눌 때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빼기로 하지 않았냐? 예. 그럼 2에서 3 빼면 얼마냐? 1. 1이야? 마이너스 1. 설마 2 빼기 3이 1이겠어요? 마일이겠죠 마일. 그죠? 다시 얘기하면 얘랑 서로 어떤 숫자야? 같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역수라는 말에 이 역함수가 y는 f의 마이너스 1x가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서 역 인버스 개념을 잡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 1제곱을 씁니다. 알겠어요? 됐지? 이해했지? 얘랑 얘는 소통하고 같다고. 근데 얘는 뭐의 역수야? 2의 역수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a의 역수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 a분의 1이라고 적어야 돼. 맞아? 지수로 표현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해. 역자는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어? 함수도 역함수니까 역자니까 마이너스 1을 붙이는 거야. understand? 쉽지? 그럼 반대로 해볼게. 이거 봐봐. 4 나누기 32를 하고 싶어요. 이거 얼마예요? 8분의 1 맞죠? 예.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분이에요? 자, 2의 제곱에서 뭘 빼고 있어요? 2의 5제곱을 빼고 있죠. 자, 이거 여름방학 때 니들이 또 특강 신청하면 이거 들을 거야. 이거 대수야, 대수.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장시키고 있잖아. 이게 뭐야? 2의 마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 뭐야? 2의 세제곱분의 1 맞아 안 맞아? 예. 역수 그대로 가면 되지? 쉽지? 이게 뭐라고? 역수. 알겠냐? 그럼 쟤는 함수니까 역함수니까 f에 뭘 붙였어? f분의 1이 아니야 얘들아. 역함수는 아예 다른 개념인데 의미상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야. 얘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봐봐. 사진 한번 찍어놓고 자 역함수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1대1 대응과 항등함수를 합치면 요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외울 것들이 꽤 많은데 지금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배웠으면 역함수를 바로 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아까 1대1이 뭐라 그랬죠? 여기 오른쪽에 쌤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지 않았어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역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1대1 된다는 말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맞아 맞아. 왜 그래야 되냐면 잘 봐. 어떤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y equal 2x-1이라는 함수가 있어. 알았지? 이 좀 기분 나쁜데 쉬운 걸로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마이너스 뭐 4쯤 할게 4. 오케이? 일부러 마이너스 2가 여기고 마사가 여기면 마사에서 출발할 거고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칸 가면 위로 4칸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보이십니까? 그럼 그래프를 쭉 그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1대1 대응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 걔를 90도 돌리면 역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90도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에 2,2가 있다고 치면 항등함수가 요러고 지나갈 거야. 보여? 노란색 보여? 얘가 y는 x야. 이걸 대칭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점이 대칭하면 요로 오겠지. 얘는 이 위에 이게 여기다 x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면 3분의 4가 나오네. 에이 숫자가 가면 안 되네. 3분의 4, 3분의
4를 만나게 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 점은 어디로 오겠어? 얘를 쭉 더 뻗으면 같은 거리의 수직이니까 여기로 오겠지, 그치? 맞아. 그럼 이거를 그리면 되는 거야. 얘를 쭉 이어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 y는 fx라고 표현하고 얘는 여기니까 y는 뭐야? f 인버 마이너스를 그리면 안 된다. 뭐라고 써야 한다고? 읽어봐. 인버스 읽어봐. 인버스 f 인버스 x라고 쓴다. 이걸 역함수. 쉽지? 예.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 미리 아는 개념 갖고도 풀 수 있어. 그런데 여기가 마사구 얘들아, 여기가 2예요. 그럼 기울기 한번 볼까요? 4칸 가서 위로 2칸 갔죠. 맞습니까? 그래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x가 되죠. 그렇죠? y절편이 2지 않아요? 여기다 2점을 묻으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쌤 그래프 맨날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당장 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문제 없으니까 지금 노트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 봐. y 이꼴 fx가 2x 빼기 4인데요. 얘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파란색 그만 쓸게요. 잘 안 보이지 뒤에. 1번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세요. 맞아요. 왜? 기울기가 2니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맞죠? 그럼 두 번째 얘를 뭐 하면 되니까 y는 x 대칭을 하시면 돼요. 근데 y는 x 대칭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x, y를 y, x로 바꾸는 게 y 이꼴 x 대칭 기억나? 그럼 얘를 바꿔줘야 돼. x는 2y 빼기 4라고 바꿔줘야 돼. 이해돼? 답은 여기 있잖아. 실제로 되는지 보자. x 플러스 4가 2y 맞습니까? 그럼 y는 뭡니까? 2분의 1x 플러스 2 맞습니까? 맞네! 맞지? 그럼 누가 f 인버스야? 여기가 f 인버스 x가 됩니다. 알겠어? 이해돼? 요거 당장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크게 바라봐.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만나는 점이 여기 서로 같은 곳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잘 보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요 항등함수 위에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반으로 딱 접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이 점 한번 봐봐. 이 점 0, 마사 맞습니까? 이걸 f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f0가 마이너스 4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거 반대쪽에 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사, 0이죠? 맞아 안 맞아? 얘는 어디다 넣은 거야? f 인버스에다 넣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f 인버스의 마사를 넣은 게 0이지. 얘하고 얘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fa가 b이면 이 둘을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동치. 이제 동치가 뭔지 알겠지? 예. 동치가 어떤 거? 바꿔 써도 되는 거 맞지? f 인버스에 뭐를 넣으면 얘를 자리 바꾸는 거. b를 넣으면 a가 된다. 왜? 뭔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돼요. 그림도 그려보시고 요 식부터 외워주세요. 알았죠? 자, 시간 5분 드릴게요. 빨리 하세요.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볼게요.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가지. 자, x 절편은 뭡니까? 마이너스 됐다. y가 0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4분의 3이 4분의 1x가 될 거니까 그때 x 값은 3이네요. 그죠? y 절편은 지금 대놓고 보이잖아요. 얼마? x가 0일 때니까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보이죠? 얘랑 얘랑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되는 맞냐? 야 이거 어떻게 더하냐? 이게 얼마지? 4분의 12 더하면 4분의 9? 4분의 9가 답이겠네. 이해됐어? 쉽지? 쫄지 마 얘들아. 이게 다야. 그래서 요거 내가 스토리텔링 하는 요 시스템을 꼭 기억해야 돼. 함수를 만들 줄 알고 1대1 만들 줄 알고 1대1이랑 항등함수를 합치면 그게 역함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뭐 계속 많아져. 우리가 차우림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제 이름하고 얼굴 익혀지면 그 다음에 쟤 중앙고 다녀. 뭐지? 지금 저 동네 살아.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잖아.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수학이 그래서 어려워. 계속 꼬리를 물거든. 알겠어? 하지만 차우림이가 어떤 애인지 모르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학이 처음에 배우는 개념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35번 도전해볼까? 35번 도전. 자, 어떻게 돼요? 35번 오늘 못합니다. 통과. 패스. 네, 패스. 그럼 36번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fx가 있고요. 두 개로 쪼개져 있네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a가 있고요. x 빼기 8이 있고요. 어라? 이 그래프가 x가 3보다 클 때 이 그래프고 3이나 같거나 작을 때 이 그래프인데 야, 역함수 떴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값 구해라. 아까 봤던 그 녀석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설명할게. 역함수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품고 있다. 맞지? 1번이 뭐야? 1대1 맞아요? 네. 대응.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x 대칭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여기서는 묻는 게 어차피 얘는 자동으로 될 거기 때문에 요거만 해결하면 돼. 알겠어? 알겠어? 예. 자, 우리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예. 이거 x의 꼭지점은 어디야? X의 꼭지점이요. 꼭지점 x는 얼마야? x의 꼭지점. 꼭지점 x가 얼마야? 그냥 봐. 이거 반뒤에 얼마야? 3. 예. 시기야! 원방 보라고, 원방. 네 원방 할 때 몇 번을 했잖아, 몇 번을. 이렇게 있으면 얘가 x 빼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거랑 같은 거잖아. 예. 그걸 왜 생각하고 다 바로 3이다 저기 시기야! 까먹어야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봐. 얘 꼭좀 3이랬지. 네. 3인데 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x 이퀄 3이라는 선이 있는데 얘 아래로 볼록이잖아. 네. 3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구멍이 뚫렸어 얘는. 3이 안 들어가. 이해되지? 요렇게 생긴 애에 왼쪽이 없는 거라고. 3 오른쪽만 그려야 되잖아. 요거만. 3 기준점 3.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이거 직선이네? 뭐 이렇게 오겠지 뭐. 여기 3집어넣어 봐라. 여기 3집어넣어 얼마야? 마8이지 않냐? 맞아 안 맞아? 미안해. 마오. 여기 마5겠지 마5.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 아직 모르는데 얘는 기울기니까 45도로 이렇게 오겠지 뭐. 그치?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1대1 대응 맞는데요. 이 문제 포인트에 보시면 F 인버스의 11을 구하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이 얘랑 스물스물 내려오고 스물스물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합쳐져야 돼. 다시 얘기하면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이 3일 때 얼마 가진다고요? 마5.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y축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있어 지금 y축이. 알았어? 여기가 마이너스 5짜리야. 이만큼이. 이해돼? 그런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5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고. 알았어? 저 노란색 그래프는 이 점을 포함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자판기의 연속성 때문에 이 y축, 이 y값이 뭐 마이너스 3, 뭐 쭉 있겠지. 이 화살표 아니고 이 선이 있겠지. 이 선을 채워야 되는 거야.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빨간 선의 아래쪽에 지나가는 점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였는데 3이었는데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18 플러스 a가 마이너스 5가 돼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위에서 아래로 자판기가 쭉 이어지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5는 안 지나가잖아. 맞지? 안 지나가는데 왜 5를 넣어야 되냐? 중요한 건 얘들아 점의 크기가 있어 없어? 쌤이 얘기했잖아. 점은 크기가 없어. 그러니까 붙으면 똑같은 거야. 지금 얼마? 굳이? 예. 넘어가면 A 얼마? 14.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예. 요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여기에 역함수를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A 구하는 거 아니었어? A 구했네.
뭐 있냐 문제? F 인버스 11을 구하. 이게 실제 퀘스천이죠.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니들 이거 역함수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K라고 봐. 알았어? 뭔가 있겠지 집어넣으면. 그럼 얘를 원래대로 돌리면 여기 봐야지. F 인버스의 11이 K라고 놓으면 FK가 뭐 될 거야? 11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에다가 둘 다 넣어. FK를 구하러 가자. 위의 식에다 집어넣으면 K제곱 빼기 6K A가 14니까 플러스 14가 되고 얘가 11이 하나 나오고. 맞지? 4 아니에요. 어? 그냥 4. 내가 뭘 잘못했지 또? 4네. 왜 지금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지. 자, 여기 4다잉. 4다. 알지? 그치? 넘겨봐라. 마이너스 7. 1, 7 나오죠? K가 대수가 마 1이거나 K가 7이죠? 예. 그런데 이 식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3보다 큰 데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숫자가 7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K 구하는 거죠. K. 반대로 밑에다가 넣어볼게. K 빼기 8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1이 돼야 되잖아. 이 K는 얼마야? 19지. 이 K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3보다 작은 데서. 3보다 작은데 K가 19가 있을 수 있냐? 없잖아. 그치? 답이 될 수 있는 건 7.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은 7. 이렇게 푸는 게 역함수. 알겠어? 쉬운 거 아니야? 시험 문제 주고 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뒤에 열문제는 뭐 니들 괴롭히는 꼴인 것 같아서 지금 마무리할게요. 요 둘은 좀 아껴놓읍시다. 아마 니들 그 여름방학 잠깐 집중해. 여름방학 때 아마 특강이 잡힐 건데 특강이 처음부터 나가는 특강이 없을 거고 그냥 일반 진도가 앞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쌤이 함수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특강 하게 되면 4주짜리이기 때문에 한 3번쯤 해야 될 거예요. 3주 마무리. 여기 봐라. 요 그림 한번 그려보자. 우리 다닥기. 자, X축, Y축을 한 손바닥 500원짜리 만하게 그려봐. 500원짜리 만하게. 너무 크게 그리지 마. 그려봐 빨리. 3인축 아래에다가 그려봐. 조그맣게 500원짜리 만하게 크게 그리지 마. 조그맣게 그려. 500원짜리. 500원짜리 몰라?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잘 들어. 45도로 올라가는 직선 하나 그릴 거야. 그게 뭐야?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려봐. 그려. 다시 500원짜리보다 크게 그리지 마. 조그맣게 그려. 45도 올려. 됐지? 자, 이제부터 함수 하나 만들게. 자, 칠판 봐. 어떻게 하냐면 역함수가 있으려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증가 또는 감소했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증가함수를 요렇게 좌우 같은 점 2개를 잡아봐. 2개를 잡아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정사각형 2개 그려봐. 한쪽은 조그맣게 한쪽은 크게. 그럼 여기는 뭐 A, A가 될 거고 여기는 B, B가 될 거야. 맞지? X, Y 같으니까. 항상 같으니까. 이해했어? 자, 이제 역함수 그려볼게. 자, 샤프 들고,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건데, 증가하게 그릴게. 그럼 니들은 요런 느낌으로 그려봐. 얘를 y는 fx라고 그려봐. 요 점과 요 점 꼭 지나야 된다. 증가하는 거 맞지? 그치? 예. 역함수는 어디로 그리게? 똑같이 요 흰선으로 대칭해서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리면 돼. 얘는 y는 f, 아까 인버스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죠? 얘 살짝 올라가야 돼. 살짝 내려가면 안 돼요. 둘 다 증가해.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45도 대칭이. 보이세요? 그랬어. 자, 식도 이쁘게 다시 적어봐. x, y 표시하고 원점 표시하고 여기 y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자, a, a와 b, b를 잘 봐봐. x, y 꼴 fx와 역함수 같이 지나고 있지, 그치? 그럼 저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교점이라는 거야. 교점. 무슨 얘기냐면 1번 y 이꼴 fx와 y 이꼴 f 인버스 x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y 이꼴 fx와 y 이꼴 x 위에
이거의 교점과 같고요. 맞죠? 맞죠? y 이꼴 f 인버스 x와 y 이꼴 x의 교점도 같네 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빨간 거, 노란 거, 하얀 거 모두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치? A,A하고 B, B 맞지? 그럼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맞잖아. 이거 봐봐. 원함수 fx하고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세요. 이 말은 원함수와 y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또는 그 역함수와 이거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요. 자, 지금 볼게요. 자, 지금 37번을 보시면 이 함수 아니에요. 그냥 10만 쓴 거예요. fx가 뭐라고 돼 있니? 4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 그치? 얘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 말은 뭐랑 같다? 뭐랑 같다? 4분의 1x 더하기 3과 x의 교점과 같다. 맞아 안 맞아? 어? 얘가 항등함수, 얘가 fx다. 원래 함수와 항등함수의 교점과 같다.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답은 x에서 4를 곱하면 x 플러스 12가 4x가 되고 여기 3x가 12가 되니까 x는 4가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었어? 그럼 y도 얼마겠어? y도 4겠지. 왜? y는 x 위의 교점이야. 끝났지? 끝났지? 그래서 문제의 답은 뭐야? A, B 둘 다 4기 때문에 A 더하기 B라면 8이다 이런 거네. 네? 이해됐어요? 정답 8. 쉽죠? 쉽죠? 잠깐만 이거 이해됐어요? 이 그림 이해됐어요? 원래 함수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아까 순서 기억나? 쌤 어떻게 그렸어? X축, Y축 제일 먼저 당연히 그려야지 기준돼야 되니까. 근데 쌤이 함수 fx를 그린 게 아니고 항등 함수를 먼저 그렸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래프를 빨간색을 쓱 그려보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데 만나는 두 점이 보이지? 역함수는 그 점 두 개를 뜯고 반대로 이은 거니까 요 식이 딱 나오는 거야. 요게 역함수까지 마지막 개념이야. 이해됐어? 자 박수 3번. 자 오늘 여기까지.